강남의 최고급 호텔 1207호.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있는데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신문하기 위해 온 검사 최연기.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할까? 응? 이름을 묻는 질문에 불안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응시한 채 대꾸하지 않는 의문의 용의자. 저기야, 이런 건 얘기해도 돼. 순순히 말해줄 것 같지 않은 인상의 용의자를 알았어? 향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름? 역시나 입을 열지 않는 용의자. 네 이름이 김영훈이잖아. 그치? 내가 이름하고 물으면 김영훈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지. 내가 네가 어디 김씨냐고, 파는 무슨 파고, 네 이름에 담긴 숨은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김영훈, 네 이름 말해 이 새끼야. 김영훈입니다. 덜 받잖아. 응? 물어볼 때 대답하면 되잖아. 그리고 김영훈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 죽일 때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김영훈을 향해 연기는 화를 내게 됩니다. 너 되도 않는 말 시부렁 대지 마라. 응? 김영훈, 너 대학 나왔더라. 너 이제부터 나한테 얘기할 때 일형식 문장으로만 말해. 앞으로 알았어. 일형식으로만 대답하라는 연기의 협박에 영훈은 나는 알았습니다. 휘발유통 왜 들고 왔어? 나는 불을 지르려고 했어. 삼형식이잖아 이 개새끼야! 영훈이 현장에서 검거된 이유는 호텔에 휘발유통을 들고 1207호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방화의 의도가 다분해 살해 용의자로 검거되었지만 영훈은 불을 지르기 위해 1207호에 들어간 건 맞지만 이미 그녀는 죽어 있었기에 불을 지르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서 그녀를 봤을 때 그녀가 핏물에 잠겨 죽어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휘발유를 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 신문 영상은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는데요. 특집으로 꾸며진 정유정 살해사건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는 강력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방송국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으로 용의자 신문 영상 및 사건의 진행 현황을 생방송으로 송출 중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영훈이 지목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인 정유정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벨보이. 12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벨보이는 그녀가 호텔에 입실한 뒤 그녀의 방에 물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달에 며칠씩 이 호텔에 묵었고 항상 1207호를 사용했기에 이미 안면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다는 벨보이. 물을 가져다 줄 당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 아주머니가 룸서비스를 부르실 때에는 꼭 다만 5,000원이라도 이렇게 주시는데 어저께는 안 주셨단 말이죠. 그게 좀 티가 안 준 게 이상한 거다. 두 번째 대상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던 일본인 부부입니다. CCTV를 통해 피해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이 일본인 부부는 4階を F って書くのかって。 왜 4층을 F라고 표기하는지.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よ。もうさっき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F とかもう焼肉とかもういらねえ。 역시나 수학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판기 커피나 한잔 하려고 휴게소로 온 연기. 더블 킬.
연기는 자신의 수사가 방송에 나가는 모습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TV에서 봤어요. 로비에 있던. 그런 글을 TV에서 봤다며 인사를 건네는 한 여자.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인상 좋으시네요. 남은 커피를 건네는 연기에게 여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끝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재밌네요. CCTV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어 영상실로 모여든 수사팀. 거기 다시 돌려봐. 끊어지다 봐라. 연기는 CCTV에서 누군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수상한 인물은 바로 맹인 안마사. 그녀를 소환한 이유는 일본인 부부가 안마사를 불렀는데 앞을 보지 못해 방을 잘못 찾아서 건너편 방인 1207호를 들렸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고 생각한 연기는 그녀에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봅니다. 난 마사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잠시 후 뭐라고요? 라고 대답하셨죠. 난 손으로 방 번호를 만지고 잘못 온 걸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방을 잘못 찾았네요. 라고 말했고 그 뒤로 아무 말도 나지 않았죠. 그게 다예요? 뭐라고요? 이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이번에도 역시 별 소득 없는 조사에 실망한 연기는 맹인 안마사를 부축하여 돌려보내려는데 울고 있었어요. 예? 그 사람 울고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라는 한마디였지만 우린 알아요. 시각을 잃은 대신 청력이 발달한 안마사는 그녀의 한마디에 슬픔이 섞여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게 되고 연기는 울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던 순간 갑자기 동료 검사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뭔데? 동료 검사가 전해준 자료를 본 연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곧장 취조실로 향하게 됩니다. 취조실에는 밥을 먹고 있던 유력한 용의자 김영훈이 있었는데요. 연기는 갑자기 영훈을 폭행하더니 그에게 소리칩니다. 정아연, 너는 똑바로 보라고 이 개새끼야! 김영훈이 아닌 정하연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연기. 그리고 연기가 자신의 본명을 알아내자 당황한 정하연. 방금 이 정아연? 처음부터 정유정이가 네 누나니라고 물어봤으면 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하니까. 사실 그는 1207호에서 죽은 피해자인 정유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누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주장한 대로 이미 누나가 죽어 있었다면 과연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요? 2005년 개봉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장진 감독의 버라이어티 리얼 수사 영화로 장진 감독 본인이 연극 극작가 활동을 하며 썼던 본인의 대표작인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연극을 각색하여 영화로 만들다 보니 큰 배경은 스튜디오이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일이 벌어지기에 마치 연극 무대의 느낌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보통 연극을 영화화할 땐 연극의 줄거리와 캐릭터는 가져오되 배경을 영화적 요소들로 꾸며 연극보다는 큰 스케일로 만들기 마련이지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연극의 형태로 영화를 제작하였기에 카메라의 구도와 캐릭터들의 연기가 연극에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장진 감독의 다른 연극인 웰컴 투 동막골도 영화로 각색하였는데요.
확실히 웰컴 투 동막골은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박수칠 때 떠나라와 비교해서 보신다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영화가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하여 흥행 대결을 펼치기도 했는데 두 영화 모두 주인공에 신하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는 호텔에서 칼에 9군데나 찔려 사망한 피해자 정유정의 죽음을 시작으로 추리해가는 수사극인데요. 일반적인 수사와 다르게 살인사건의 수사가 지상파를 타고 생중계가 된다는 구성이 매우 흥미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을 사건으로서 수사하려는 검사와 최고의 시청률을 뽑아내기 위한 수사쇼로 접근하는 방송국 PD와의 대립이 극에 달하게 되고 후반부에서는 수사쇼의 하이라이트인 구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굳이 이런 장면까지 넣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영화고 장진 특유의 사회풍자적 요소가 들어있음을 감안한다면 나름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사극이기에 추리적 요소와 마지막 반전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솔직히 반전은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그보다 더욱 충격을 준 장면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며들미였습니다.